가구입니다. 자, 오늘은 중식 조리 기능사 양전피 잡채를 해볼 거예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접시에 이쁘게 돌려 담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판서 보면서 시작할게요. 양장피 잡채에 들어가는 양장피는요, 일단 불려서 준비합니다. 그 다음 데치시고 사방 4cm 정도로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러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기름을 버무려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볶음재료 준비할게요. 돼지고기, 양파, 부추, 채를 썰어 준비하는데 5cm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이버섯은 불린 후에 손으로 열심히 뜯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재료를 볶아가지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때 양념으로는 간장, 소금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장식하는 재료 준비할게요. 달걀은 황색지단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근은 데쳐서 채 썰고, 오징어도 마찬가지예요. 칼집 넣어서 데쳐 준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이는 돌려 깎아서 채 썰실 거고요. 새우는 살짝 데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삼도 마찬가지예요. 데쳐서 채를 썰어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식할 재료 이쁘게 돌려 담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양장피 삶은 거 이쁘게 장식하시고 가운데다 볶음재료 올리시면 되는데, 이때 이것만 내시는 게 아니라 겨자 소스까지 같이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겨자는 한 큰술 정도를요, 미지근한 물하고 섞어서 한번 발효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식초, 설탕, 소금, 참기름을 넣어주시는데, 이때 너무 되직하다 그러면 물을 도랑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스도 여분의 그릇에 담아서 같이 담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장피 잡채 재료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양장피, 돼지 등심, 양파, 조선부추, 검 목이버섯, 당근, 오이, 달걀, 겨자, 새우살, 갑오징어살, 건해삼, 그 이의 양념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료를 받으신 후에 지급받지 못한 재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 지급받으시면 되고요. 수량을 확인 후에 수량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추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재료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재료 분리를 해주실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핏물, 그리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키친타올 깔아서 준비를 하시고요. 달걀 같은 경우는 여분의 그릇에 준비를 하는데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재료는 깨끗이 세척을 합니다. 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약간 불려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장피 같은 경우는 일단 물에 젓는다 그래서 빨리 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경우는 해산물끼리 좀 깨끗이 세척해서 모아주시면 되고요. 겨자가루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가시면 담아진 그릇 또는 조그마한 종이컵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로 같이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 분리가 끝났으면 이제 도마 작업을 해줄 건데요. 도마 작업하기 앞서 재료 분리하는 사이에 이렇게 끓는 물을 조금 만들어주세요. 근데 물이 지금 제가 바글바글 끓지는 않아요. 따뜻한 정도가 됐거든요. 이 정도 되시면 바로 먼저 하실 게 겨자 발효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발효하시기 전쯤에 겨자를 개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겨자가루는 한 큰술 정도 떠서 그릇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어줄 건데 저는 한 반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해서 살짝만 뜨셔가지고 살짝 넣어줍니다. 해서 일단 섞어주세요. 섞었는데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약간 더 들어갑니다. 소량만 더 넣어주세요. 소량씩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섞어준 후에 얘를 그냥 놔주시면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따뜻한 데다 놔주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따뜻한 데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냄비 뚜껑 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겨자를 개워주신 후에 냄비 뚜껑에 엎어가지고 얘를 발효를 하는데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발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해서 발효할 거 준비를 조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는 양장피를 살짝 불려줄 거예요. 근데 불려줄 건데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얘를 조금 더 작게 해서 불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넓은 볼을 준비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 양장피 자체가 약간 슬레이트 판자 같다 보니까 딱 부러뜨리면 날아다녀요.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넣어서 불리시면 되지만, 큰 거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갈 때 위생봉투 한 장 정도 갖고 가셔가지고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시고 난 후에 여기서 막은 상태로 살짝 이런 식으로 부러뜨려서 하시면 튀지 않고 조각을 조금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불려주시면 돼요. 불려지는 거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다시 한번 삶아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부러뜨려 놨어요. 그러면 여기 미지근한 물 있죠? 요거를 한번 넣어서 불려줄게요.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됐다라고 하시면 불려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리는 시간이 길면요, 거의 3대씩 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치는 것만 해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빼두시고요. 옆에 이제 겨자 발효를 할 건데, 물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물을 추가로 더 넣으시고 끓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밑에서는 열기가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 뚜껑 위에다가 닭공기를 엎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발효를 시키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건요, 간혹 가다가 나는 겨자가 자꾸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숨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에 이게 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보통 손구멍은 뚫려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바로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겨자 발효가 진행되는 사이에 바로 도마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당근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기신 후에 편을 썰어줘도 상관없는데 저는 편을 썰고 데칠 거예요. 그 다음에 채를 썰면서 껍질을 제거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너무 길다라고 하면 길이를 살짝 잘라서 길이를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그릇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편을 썰어서 한번 데칠 거예요. 근데 두께는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게 한 0.2, 0.3 정도 두께로 썰어줄게요. 자, 일단 한쪽에 썰어서 빼시고 그 다음에 편을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 편을 썰어 준비했어요. 그럼 얘는 좀 이따 데칠 거니까 일단 접시에다 옮겨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추 손질을 해줄 건데, 부추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길이로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부추는 한 5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썰었으면 이제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옮겨서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양파 손질을 할 건데, 양파 같은 경우도 길이를 5cm로 썰어줄 거예요. 일단 양옆에 잘라서 준비를 하고요. 지금 제가 사용한 양파는 해장파예요. 해장파가 뭐냐면요, 얘는 건조가 조금 덜 된 거? 해장파랑 또 햇빵자라고 하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좀 신선한 거 생각하시잖아요. 보시게 되면 얘는요, 묵은 양파에 비해서 이 막이 잘 안 벗겨져요. 지금은 이렇게 딱 벗겨지는데, 간혹 가다가 해장파 같은 거는 안 벗겨지는 경우는 이거를 안 벗기고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만약에 벗겼는데 벗겨진다라고 하면 하시고, 보시면 이쪽 안쪽은 또 잘 안 벗겨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묵은 양파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에 속막을 웬만하면 다 벗겨주시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한 5cm 길이 맞췄으니까 이제 채를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파를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옮겨서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마 한번 정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오이 손질을 할 건데, 사실 오이는요 돌리기 전에 썰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해놓으셔도 상관없고, 근데 만약에 오이를 지금 썰 거다 그러면 돌려깎기만 해놓으시고 조금 이따가 써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려깎기를 할 건데, 요거 할 때만 일반 식도를 사용을 합니다. 길이는 5cm보다 조금 길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제 칼 들어갑니다. 만약에 나는 중식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식도로 해주셔도 돼요. 해서 칼 한번 쓱 넣으시고요. 두께 0.23 정도로 돌려깎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이 돌려가기가 끝났어요. 안에 씨만 있는 건 요거는 폐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저는 채 안 썰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해서 얘는 옆에 넘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버섯 손질을 할 건데, 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불려졌어요. 그러면 물기 한번 꾹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뭉친 부분이 조금 있으면 그 뭉친 부분을 제거하는데, 요렇게 보면 색깔, 보면 다른 색깔이죠. 요거 뭉친 거. 요거는 손으로 뜯어내세요. 다른 것도 봐서 뭉친 부분이 있으면 손으로 뜯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입 크기로 뜯어서 손질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입 크기로 뜯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야채 손질이 지금 웬만큼 끝났기 때문에 저는 해산물 손질을 해줄 거예요. 일단 보시게 되면 해산 같은 경우는 데치고 난 다음에 채를 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준비하시면 되고요. 새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새우 자체 내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새우에 내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칼 이용해서 새우 등 부분에 칼집 한번 넣어서 내장을 이런 식으로 제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쑤시개로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시게 되면 내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오징어 있어요. 저는 오늘 갑오징어를 준비했는데, 갑오징어가 시험장에 나오면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면 껍질을 양쪽으로 벗기셔야 돼요. 보시면 일단 이쪽에 가장 진한 색깔의 껍질을 벗겨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칼집 한번 넣으시고 잡아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서 됐죠? 그 다음에 끝부분을 살짝만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 반대쪽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벗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싹 벗기시면 되는데, 대부분 요 내장 쪽에 있는 껍질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벗겨집니다. 보시면 이 정도로 얇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잡고 살살살 하는데 이때 뭐 사용하시면 돼요? 소금 있으시면 소금으로 살살살 분대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껍질 벗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껍질이 제거가 됐어요. 그럼 한번 물로 세척을 해주시지만, 저는 지금 촬영 중이라 그냥 행주, 깨끗한 행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껍질까지 다 거의 다 벗겼어요. 그러면 내장 쪽 찾으시고요. 내장 쪽 기점으로 하셔서 오징어가 이런 식의 모양이 됐다 그러면 길다랗게만 칼집을 넣어주시고 데친 후에 채를 썰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집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칼집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좀 더 데쳐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도마 한번 닦아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고기 손질을 조금 할 거예요. 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되는데 일단 핏물 한번, 수분 한번 제거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cm 정도로 썰어줄 거냐면 5cm 정도로 썰어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지방기나 좀 길이 안 맞는 거 있다가 한번 정리하시고, 얘는 채를 써실 때 편을 썰고 그 다음에 채를 썰어줄 거예요, 돼지고기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길이는 저는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서 얇게 이런 식으로 편을 떠주세요. 편을 다 떤 후에 그 다음에 채를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을 다 떴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채를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다 채를 썰었어요. 이 고기는 밑간하셔도 상관없고요. 볶으시면서 밑간하셔도 돼요. 전 이제 옮겨줍니다. 이렇게 옮겨주신 후에 도마 한번 닦아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옆에 끓는 거 살짝 보세요. 보시면 대부분 겨자가 이쯤 되면 발효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겨자의 발효를 이제 빼서 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 얘를 뒤집어서 제발 냄새 맡지 마세요. 정말 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가지고 접시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바닥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접시가 있다 그러면 엎어서 해놓으시게 되면 속이 마르지 않아서 좀 이따 소스 만들 때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겨자 바르는 거 옆에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는 달걀을 조금 풀어서 준비를 할 건데, 달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일단 깨서 옆에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의 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소량의 소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충분히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다 풀었어요. 그럼 얘를 한번 채에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볼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채를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얘를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갔으면 옆에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지금 손질할 거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겨자 바로 식히고 옆에 끓는 물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물을 이용해서 이제 데치는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겨자 발효 후에 아까 끓었던 물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씩 데쳐줄 거예요. 저는 아까 분리하던 양장피부터 먼저 데쳐줄게요. 저는 불리는 시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양장피는 거의 가볍게 데치듯이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해서 얘를 살짝만 넣어주세요. 해서 전체적으로 투명해졌다 라고 하면 이제 한번 찬물에 씻은 후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참기름에 살짝 버무릴 거예요. 살짝만 데치듯이만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 지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 한번 빼줍니다. 그 다음에 찬물에 한번 싹 넣었다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옆으로 빼줄게요.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후에 옆으로 빼주셔가지고요. 얘는 만약에 잘 안 뜯기면 칼로 자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략 4cm 정도 크기로 이런 식으로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뜯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cm 정도로 뜯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놔두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서로 너무 들러붙거든요. 근데 원래 참기름 발라도 소량은 들려붙어요. 저는 그래도 당장에다 참기름을 넣어줄게요. 가볍게 해서 살짝만 뿌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어때요? 들러붙지 않게 이렇게 참기름을 조금 버무려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장피를 다 데쳤다. 그러면 이제 야채를 데쳐줄 건데, 그 다음 데칠 거는 당근을 데칠 거예요, 당근. 자, 이렇게 채반 이용하셔서 당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도 한번 데쳐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근을 데쳤으면 이제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헹궜으면 물기 한번 제거해서 옆에다 빼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야채까지 다 데쳤다라고 하시면 바로 뭐 할 거냐면 해산물을 데쳐줄 거예요. 일단 아까 손질한 오징어 먼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그 위에서 새우를 데칠 거예요. 새우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데쳐주세요. 저렇게 해서 데친 후에 그 다음에 한번 헹궈주세요. 오징어는 저는 갑오징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약간 삶듯이 데쳐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해삼을 데쳐줍니다. 같이 한번 데쳐주세요. 자, 이렇게 다 데쳤으면 건져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오징어 거의 다 데쳐졌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좀 이따가 한번 채를 썰어가지고 할 거니까 한번 찬물에 한번 식혀줍니다. 그 옆에 가열 중지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식혀서 뒤에 보시게 되면 제가 어때요? 물기 싹 제거했죠. 이렇게 해서 접시에 옮겨 놓으신 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팬 작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데치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팬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근데 팬 작업할 때 지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볶음 재료를 좀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을 좀 켜주고요. 코팅을 합니다. 기름 살짝만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코팅을 하는데 한식하듯이 온도 낮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중불 정도로 온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온도 확인을 할 건데 살짝 계란 넣으면서 이렇게 지직 소리가 난다 그럼 불 줄이시고요.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계란 넣으시고 살짝 바로 돌리세요. 이렇게 한식하듯이 막 엄청 걱정하시면서 곱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익은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자, 불 약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얘가 위에까지 거의 다 익으면 뒤집어 두는데 간혹 가다가 황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황백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황색깔로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요구사항이 변경돼서 황백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해서 옆에 있는 지단이 익었으니까 살짝 한번 긁어주시고 얘를 이제 뒤집어줍니다. 싹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익혀주세요. 반대편까지. 어느 정도 다 익었다라고 하시면 접시에 펼쳐서 이제 식혀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불 살짝만 더 켜서 이제 속재료를 볶아줄 거예요. 보시게 되면 식용유는 많이 사용 안 하고요. 한 반 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넣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는 항차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양파 볶다가 고기를 같이 볶아줄 거예요. 그럼 일단 양파부터 먼저 넣어줄게요.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아서 양파 단맛이 난다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가요? 저희는 돼지고기를 넣어줄게요. 돼지고기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요. 간장 약간 넣어서 밑간을 약간 해줄 거예요. 충분히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 이상 익었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들어가요? 간장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넣어줍니다. 일단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냐면 목이버섯 뜯어준 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냐면 부추 넣어주는데 이때 약간 나는 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세요. 다시 넣어주세요. 충분히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뭐요? 참기름 소량만 살짝만 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운데 올라가는 볶음 접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중에 접시에 펼쳐서 식혀줍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다 볶아졌으면 이제 바로 뭐 할 거예요? 이쁘게 세팅하는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완성된 재료를 썰어서 담아줄 건데 그 전에 먼저 해주실 게 뭐냐면 소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겨자 발효된 거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여기다가 다른 거부터 먼저 넣지 마시고 설탕을 먼저 넣어주세요. 2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왜 설탕을 먼저 넣어주냐면 얘가 말라서 사실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설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 비벼주시게 되면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설탕으로 먼저 문대서 바닥에 붙은 것까지 살살살 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준비가 됐어요. 이때 매운맛이 조금 많이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섞어서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식초가 들어갑니다. 식초는 2큰술. 하나, 2개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충분히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풀릴 수 있도록. 근데 얘를 이렇게 풀었을 때 잘 안 풀려진다라고 하시면 일단 놔두세요. 놔두신 후에 그 다음에 아마 채 내리셔도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일단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풀었다라고 하시면 간 맞추기에서 약간의 소금, 그 다음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줄게요. 소량만 살짝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상피 소스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풀렸다라고 하면 이제 그릇에다 옮겨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겨자 소스까지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는 재료를 옮겨 담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쁜 요거 접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옮겨 담으시면 돼요. 옆에다 저는 준비해 놓고요. 혹시 도마 위에 뭐 올려놓고 하는 게 조금 눈치가 보인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옆에다 내려놓고 하시면 되지만 저는 진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놓고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시험장 가시면 도마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도마 되게 크죠, 제 거. 시험장 요거 하면 절반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접시 놔두시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럼 세팅을 이제 할게요.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오이니까 오이부터 먼저 해줍니다. 썰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일단 5cm보다 길어요. 제가 차례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어요. 그럼 쓰레기 그릇에 살짝 이 여분 안 되는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줄을 맞춰주세요. 살살살 맞춰서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갈 부분을 잘라주시면서 5cm를 맞추시면 돼요. 안쪽에 들어갈 부분은 사실 가려지기 때문에 모양이 안 예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 맞췄죠. 줄 맞췄으면 한쪽을 가볍게 잘라서 5cm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2등분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3등분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저는 3등분을 해요. 조금 빼서 접시에다 한쪽에다가 놔주세요. 또 3분의 1 빼서 한쪽에다가 놔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 계속 놔주시는 거예요. 자, 그냥 당근해줄게요. 자, 이렇게 맞춰서 당근도 놔주세요. 그래서 옆에다 바로바로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오징어 썰어줄게요. 일단 길이 5cm로 먼저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채를 썰어줄게요. 그 다음에 공간 보셔가지고 이렇게 잡고 하나씩 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놔줬죠?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지단도 조금 썰어줄게요. 지단은 써실 때 5cm보다 조금 길게 써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단을 썰었어요. 그러면 일단 지단에 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신 후에 한쪽 면을 자르면서 5cm를 맞춰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3분의 1씩 앞을 잡아서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서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료 놓을 거니까 살짝 공간 좀 퍼뜨려서. 두 가지 재료만 이제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놨죠. 그 다음에 이제 해삼. 해삼도 이제 길이 한번 맞춰주시고, 얘도 채를 썰어주세요. 해삼은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이렇게 썰어서 됐어요. 그럼 하나씩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놔줄 거냐면 새우를 놔줄 건데 놓다 보면 공간이 조금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모양 잡아서 조금씩만 잡아줍니다. 자, 이제 새우는요 그냥 하나씩만 놓으시면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간 채우기 하나씩 놔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쁘게 돌려놨어요. 그죠? 이렇게 다 돌려놓으셨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는 여기다가 양장피 아까 삶은 거 있죠? 그거를 옆에다 장식을 할게요. 원래 근데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얘가. 자, 이렇게 해서 놨어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옮겨줄 거예요. 가운데다가 재료를. 아까 볶아놓은 재료 요거 있죠? 그쵸? 이걸 가운데다가 놔줄 거예요. 손만 쓰지 마시고 손하고 젓가락 같이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게 되면 지금 저는 어때요? 양장피가 완성이 됐어요. 네, 요것만 지금 제출하시면 큰일 나요. 뭐까지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겨자 소스까지 제출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가만 놔둬서 거의 다 풀렸어요. 이렇게. 뿌려내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요구사항에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여분의 그릇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따로 담아낼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양장피 잡채가 완성이 됐어요. 보시게 되면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다른 건 연습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거 돌리는 거를 좀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시험장 가서 조금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연습을 할 건데 양장피면을 못 구하겠다. 그럼 인터넷에 판매를 하고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못 구해서 나는 마트 가고 싶다. 제가 장담하건대 마트에 이 넓적한 원형 반원 모양의, 그러니까 원래 제가 원형에 있는 양장피를 지금 잘라서 반을 사용한 건데 안 팔아요. 제가 오늘 이마트, 홈플러스 뭐 다 갔어요. 안 팔아요. 저 재래시장에서 샀습니다. 중국 재료상 가도 사실 길쭉길쭉한 거밖에 없거든요. 어디 가면 파실 수 있냐면요. 재래시장 가시게 되면 무슨 상해라고 적혀있는 데 가보세요. 뭐 당면, 고추장 그런 거 다 파는데 가시면 은근히 있어요. 거기 가서 사시면 돼요. 의정부 사시는 분은 의정부 재래시장 시장 가시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샀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구매해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볶아야 될 거랑 안 볶아야 될 거 조금 구분을 해주시고 데쳐야 될 거랑 데치지 않을 거를 조금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 꼭 담아내시는 거, 저는 소스를 따로 냈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뿌려내는 선생님도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양장피 잡채 마무리하겠습니다.